자, 9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1교시, 2교시 동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지금 2시인데 제가 한 30분 정도 OT를 할 건데 이 해설지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문제지를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전과 달리 말로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자, 줄글로 쓰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풀다가 지치실 거고 안 풀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풀이반으로 모의고사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셔도 그 결과치로 도달하지 못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공부할 건가를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와서 자, 비닐봉투에 넣어 직강생들은 이렇게 자료가 2개 이상 나가면 또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하나의 봉투 속에 담아서 제가 일일이 넣어서 이 수업이 처음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교재 설명 간단한 그리고 이놈의 행강펜, 큐펜 뭐 이런 것들 7, 8호는 달리 사용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학습법 어떻게 복습하실 건가를 정리를 해놓고 뒤로 넘겨보시면 이 견본 자료들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문제지를 잘 파일화시켜서 이 성급기를 잘 하셔야 되는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찾아 쓰는 게 더 중요한 문제로. 그래서 어떻게 복습할 건지에 대한 견본을 각 영역별로 제가 스캔 떠서 답안도 어떻게 쓰고 채점하고 보완할 건지를 그 영역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요 자료까지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이걸 다 말로 하고 구두로 설명해서 마지막에 이 완성된 자료 본이 잡혀졌지만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없는 사람도 있던데 자, 이 설명을 지금 간단히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 전반적인 전체 설명을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헷갈리실 거니까 일단 강의 계획서를 처음 보셨을 때 일로 오시면 제가 이 8가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법 프린트를 방금 보여드린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수업 일정을 가시면 전체 8주를 가지만 4주 하시고 한 주 재정비 하시고 다시 4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강주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8월 첫 번째 주가 있다. 두 번째는 일단 7, 8월은 수목금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9시 30분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1시간 반씩 2개 푸셨는데 현대 중세 푸셨어요. 그 문학으로 가시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실 건데 혹시 1시간 반씩 푸실 거예요. 똑같지만 국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템포 쉬면서 제가 10시에 시작하면 이건 2시간 동안 푸시는 거지. 그래서 12시까지 푸시고 식사하시고 여기는 조금 일찍 마치는 타임으로 가서 내일 뭐 일찍 오셔서 10시 시작한다. 뭐 헷갈려. 늦게 오는 게 아직 늦게 오는 게 문제지 빨리 오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강생들은 배송과 상관이 없겠지만 저한테는 이 배송이 정말 스트레스이자 그 배송비를 제가 다 일괄적으로 청구하지도 않고 이거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지만 이번 주차에 프린트를 다 모으시면 아마 8주차가 지나면 이만큼 될 건데 그 프린트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도 불만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쿠팡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송 공지에 관련된 직강생들도 곧 이 3분의 1 이상은 인강으로 전환할 건 걸 알니까 본인과 연관된 거예요. 잘. 배송은 별도의 프린트를 제가 하나 드렸지? 그래서 비닐 봉투 속에 자, 인강생들한테는 이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강생들은 이게 다 자료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죠. 일단 문제지만 같다고 보시면 되지. 그리고 난 다음 답안지가 40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배송에 관련된 질문이신데 일단 지스쿨 들어오셔서 제 카페로 치고 들어오시면 저한테 차고 들어오시면 제 배송 문의 게시판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지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란에 자기 이송된 주소를 적으셔야지. 뭐 본가를 이동했다거나 고시원을 이동했다거나 뭐 독서실을 모르겠어. 왜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수정란에 그 개인정보 수정란에 가서 수정하시고 내 배송 문의 게시판에 오셔서 수정했다라고 다시 써 놓으셔야 제가 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발송이 되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내야 되는지 매일 매주 검토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자기 주소의 배송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정보란에 가서 수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 자, 내 자료를 언제 옵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월화에 신청했다라면 수요일 일괄 배송에 들어가고, 내가 수목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금요일 갑니다. 내가 금토일에 배송했다, 신청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가는 이 시스템으로 내가 쿠팡이 아니라 그랬음.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오는 건 아니라 그랬음. 인 거죠. 그러면 이걸 파일을 올려드렸을 때 그 한 장씩 한 장씩 무한 출력하시면 여러분 독사집에서 사셔야 될 텐데. 제가 다 부담하고 다 쏘아드리는 건데 그게 파일로 받을 수 없을 정도여서 오늘 가만히 계시면 집에서 문제를 보라는 식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놓고 주 3회 배송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답안지는 총 40장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58이 40이니까 5개 영역이지. 추가 문제에 대해서 답 쓸 거는 어디 있느냐? 그건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거 추가 문제를 풀 건지 안 풀 건지도 잘 모르고 몇 개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고정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 각종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되세요. 질문한 거. 자, 그 다음 다시 오셔서 이 강의 계획서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첨삭은 지금 설명드리면 또 잊어버리실 거니까 어쨌든 이 첨삭은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문제지 한글 파일 그대로 이 파일명으로 하셔서 이 기간 안에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어쨌든 7월 24일 날 한 2번 정도 연습하시고 3회차에 첨삭 가져와서 올리라고 할 테니 그때 한 번 더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건 올리시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다 해드리는 거예요. 무료. 만 원씩 받지 않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돈 가지고 이러냐면 어제도 그러더라고. 나 되게 서울 사람하고 맞지 않을 정도로 퍼주는 스타일 아닌가?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그러면 자, 이건 무료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하는 이 직관관리반은 지금 학습법과 관련된 것에 대한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지. 그래서 어떤 숙제를 내주느냐? 다 이런 숙제를 내준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그 결과치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결과치의 검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선긋기를 했는가? 다 내가 찍어준 문제에 대해서 2~3번 써왔는가? 뭐 이런 깨달음을 찾아왔는가? 한 2문제 정도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체크를 하는 거지. 7, 8월에 저한테 본인도 읽지 못하는 답안지를 저한테 디미면서 채점 첨삭하라라고 하면 제가 이거 15년 해봤는데 그 답안지를 제가 첨삭을 해줘도 절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은 그 방식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데 혼자 안 되니까 그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7, 8월 달 뭐 답안지를 되게 난도질 하면서 뭐 그거 제가 해봐도 늘지 않아요. 그 형식에 맞게끔 쓰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해낸 방식대로 가는 거라. 자, 이 답안 작성 연습반 직관관리반은 내 생각은 이거 하다가 또 절반 나가실 거지. 결석하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하셔서 뭘 하실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제가 이제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거 내가 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작년 자료인데 저렇게 선생님이 준 자료를 잘 파일화 시킨다는 소리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씻기로 잘 찝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어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자기 것을 선연결과 복습을 많이 해오는 거예요.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 루틴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다는 거고 아예 내가 자신이 없다 하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셨어? 그럼 이제 범위표를 보실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의문의 체계에서 오늘만큼 오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결석하지 않고 쭉 풀었을 때 근데 어디서부터 날아가느냐? 체연, 고유명사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150명 데리고 시작했을 때 마지막에 몇 명이 살아남는지를 이게 뭐 서바이벌 게임을 내가 하나 봐. 와 가는데 막 다 떨어져 나오게 내가 또 뭐가 문제일까? 혹한 게 훈련이지 뭐. 근데 시험장에서 어쨌든 결과를 보시려고 하면 난 이만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관이라 자 그렇게 가서 일단 이때 한번 줄 것 같으니까 한번 쉰다 이거지. 재정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진도표대로 가는 거고 일로 와보시면 이 진도표에서 이 화법에 들어가고 있는 여기는 새로 나온 의소론에 들어가 있는 걸 최대한 집어넣었다고. 내일 OT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소론 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문제화시켜서 들어가고 상문교육론은 새로 나왔지만 그렇게 새로 들어간 게 없어서
그래도 새 개론서를 기반으로 가겠지만 새 개론서의 기반은 이 독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주차로 가서 똑같이 4번 하고 한 번 정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차대로 하고 이 주차대로 하는데 하나 달라진 건 신규 개론서를 많이 집어넣어서 세 문제를 전면 세팅한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문제를 재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를까지 드렸는데 8개로 올리면 오늘 6개 푸는데 1시간 만에 풀더라고요. 훈련된 고도의 숙련자들이. 초생들은 좀 무리예요. 내가 좌절을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왜 떨어져 나가는가를 봤더니 내가 제 시간에 못 푼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6개 줘봤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가뿐했어요. 그럼 내가 또 그걸 또 많이 더 주긴 하지. 그래서 그건 제가 이렇게 조절할 건데 뒤로 가시면 다시 문학으로 가십니다. 그죠? 문학은 역시 현대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현대 복습을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4번 하고 다시 한 주 정리하고 다시 고전을 하는데 달라진 건 어쨌든 시대별로 끊지만 문학사 문제, 시 이론 문제, 소설 문학사 문제, 소설 이론 문제, 그러면 작품론 문제. 제가 챕터를 한 주차 안에 3챕터로 다 나눈다고 보시면 돼. 뒤죽박죽 섞지 않고 문학사 위주로 비평을 미치시키고 작품론으로 작가별 중심으로 세 문제가 배치되고 뒤에는 일반론, 시이론, 정말 그 문제 좀 나와서 그걸 다시 정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으로 다시 구성했다라고 가시면 이렇게 가서 4번 하고 다시 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설지 공부 방법이라고 일단 적어봤는데 읽을 법이 많죠? 그지? 읽기 싫지? 이렇게 들으시면 돼. 일단 직강이어서 오늘 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강생들은 배송을 받으셔서 정확히 푸는 날짜를 정해 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집에 계속 꼴도 보기 싫은 회색 봉투가 계속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오면 또 불안하다? 그래서 계속 쌓아두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제 그 봉투가 자기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한다고. 언제 풀 건지를 정하셔야 돼? 수업은 뭐냐라고 하면 이 문제의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가 성급기, 중요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빠른 속도로 체크해줘요. 그래서 대략적 훑어보기, SQ3R의 훑어보기를 제가 해준다고. 그걸 절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도 되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위주로 설명을 한다는 거고 오늘 가셔서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힘 조절을 하셔야 돼. 오늘 다 해설지를 못 보잖아. 근데 해설지를 이렇게 본다고 오늘 앞 1, 2페이지, 3페이지 보다가 잔다고. 이거보다 그러지 말고 전체 훑어보기를 자기가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 훑어보면서 이 문제 좀 더, 이 문제 좀 더 대략적으로 훑어보기를 하면서 전체 끝을 보는 거예요. 네? 이 훑어보기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체제로 구성돼서 선생님이 배치했지를 보는 거지. 그리고 추가 문제를 내가 사이사이에 집어서 오늘 문제를 6개 푸셨지만 추가 문제까지 합치면 그 추가 문제는 작년 문제라고. 그거 그대로 재탕 써도 돼. 그게 더 좋아 문제가. 그러나 그걸 또 쓰면 아시지? 아시죠? 내가 아는 문제인데 내가 봤던 문제인데 그런데 그거 또 풀어라고 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그건 추가로 가서 전체 배열된 문제에 빈칸은 없이 배열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풀 것인가 안 풀 것인가 이 결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되 이 문제까지 해서 3차 복습을 하고 난 다음 이까지만 해도 돼. 뭐 5차 복습까지야. 지금 2차 복습까지가 안 되는데. 그러나 더 하는 사람은 내용을 붙여서 간다 이거예요. 다만 이 복습의 결과물이 어디에 정리될 거냐 이거지. 이 복습의 결과물이 어디에 정리될 거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의 결과물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수험생이라는 관점으로 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봤을 때 이 복습의 결과물이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이 교재에 자기가 추가해서 넣는데 선생님 그러면 상반기에 무료로 주셨잖아요. 걔랑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시면 뭐가 다를까요? 상반기에 나갔던 그 무료 교재 이것이 그 한판 정리본 3권 체제는 제가 개강을 할 때 새 개론서와 그리고 이때까지 문학의 작품론의 요점 정리를 넣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 다 보강해서 새 개론서에 대한 국교론의 내용 정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 문법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한눈에 보기 좋게끔 도식화시킨 걸 넣고 다시 모든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를 다시 원전체의 합격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타이핑을 쳐서 다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엄청난 페이지가 좀 구성되겠지만 다 쳐냈는데도 요 정도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근데 나는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 내 거 볼 거야 라고 하시면 본인 거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상반기에 1년 시작할 때 주고 7, 8월 달에 주고 또 전체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하고 그때 내용을 그때그때 추가해서 파이널 때 또 주니까 꾸준하게 쭉 추가하면서 따라온 수강생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다 추가했는데 마지막에 왜 또 줘? 아, 그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최종 파이널 특강을 수강생 대상으로 이걸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땐 되게 불합리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무슨 강의도 공짜고 자료도 공짜. 이건 그래. 그리고 이 파이널 특강을 내가 언제 이걸 하면 새 자료가 나가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로 이 특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자료가 다시 안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나 그러면 이거 들으러서 이거 필요하다 하면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이때 마지막 주차에 쭉 할 거니까. 난 이거 새로 보기 싫고 이것도 듣기 싫어. 안 하셔도 돼. 그럼 난 이건 듣고 싶은데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시면 돼? 그거까지는 이제 난 어쨌든 저걸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나가는 전체 자료가 나가진 않을 거라는 거지. 저걸로 파이널 하실 거고. 그런 다음 이걸로 하시면 이 핵심 도표는 전체 1인 1부이기 때문에 이미 연간 패키지 이게 있단 말이지. 성격이 열심히 해놓은 게 있는데 뭐하 또 새 것을 받아. 그것도 일이지. 그래서 신규들이 이걸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파이널 특강을 제가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전체 일정표를 짜보려고 하면 뒤로 가셔서 여러분의 일정표와 함께 맞닥뜨려지죠. 일로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죠? 문제 진행, 금요일 10시에는 시작한다. 배송, 단독 프린트가 나갔고 나의 주소 수정이 있을 때 당연히 내가 수정됐다고 G스쿨에 들어가 쓰고 내 카페에 들어와서 배송 문의 게시판에 써야 한다. 교재는 이 핵심이 나왔다. 이건 파이널 특강 최종 수강생 6특강이 나가니 이랑 연동되는 거다. 다시 새로운 자료는 이 수강생 파이널 특강을 위한 또 다른 자료는 이제 없다 라고 보시는 거고 첨삭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자료를 올리시면 되고 이건 그때 7월 23일 다시 설명했지만 어쨌든 이 직강관리반에서는 숙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연동되는 건데 첨삭 같은 첨삭은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런 다음 문제풀이 범위표에 대한 것으로 뭐가 전환되고 어떤 세계론수가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 복습법, 학습법이라는 것과 연동시켜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시간 이 정도 남았다. 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언제지? 오늘 7월 10일 이 자리에 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 목, 금 3일이 갈 때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4주를 하시고 이 한 주차 휴강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4주를 하시고 제가 이번에는 선생님들 시험을 언제 쳐요? 토요일 날 치죠. 그래서 제가 원래 목요일마다 했는데 이 학원으로 온 이유이기도 하여 토요일 날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휴강 없이 바로 간다고 가면 돼. 토요일 날 휴강을 하고 이때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분에게 너무 2주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8회차 모의고사를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때 한 번 더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더라. 그리고 7월 21일 날 전국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서 난 10개를 모의고사를 준비해 놓고 간다고 보시면 되지. 전국 모고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수강생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신청률이 작던데. 내 입장에서는 이 전국 모고가 뭐 고등학교에서 용산 철도고 서울 공고에서 한다는데 얼마나 떨리겠어. 시험장이라는데. 그래서 문제에 엄청 힘줬다고 보시면 돼.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가 되게 좋은 건데. 평가는 못 보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해. 그래서 10분을 했으면 요 일정대로 제가 수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은 23일인 거로 예상되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주간에 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제가 이 강의와 특강을 동시에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전주에 여기 보시면 11, 13, 15에 문학, 문법, 국교 이런 식으로 파이널 이것이 핵심이다 교재로 이렇게 마지막에 싹 한번 정리하겠다라고 가면 됩니다. 다만 여기 24에 동그라미 치고 7에 동그라미 친 이날이 뭔가라고 하면 자 이렇게 10개의 모의고사를 주잖아요. 우리가 9개를 풀잖아. 전국 모고까지 10개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지? 그 모고도 역시 재탕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작년 모고를 한 번 더 풀어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연습하러 하나를 더 줬던 그 자료에 대해서도 왜 주냐 이거야 이제 또. 너무 자료만 미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자료로 밀고 다 찍잖아 또.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싫으시면 그거 안 하면 돼.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것도 이 문제집으로 하나 꾸려질 거예요. 그다음에 해설지를 다 모았더니 1000페이지가 육박하던데 아무리 써도 지금 826인데 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럼 지휘모석 다 빼고 우리 신랑이 나 뒤로던데. 야, 왜 해설지에 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고 왜 답이 있니? 그 내가 답만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랑 답이랑 바로 연결하는 건데 아니야. 다 빼. 해설만 줘. 그래야 애들이 작다고 하지 많다고 화내지 않지. 아니 이건 절대 양보는 못 하겠어.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이걸 내가 더 줄여볼 테니 일단 이 문제와 해설지를 개별적으로 내가 이걸 교재로 만들어내면 이건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라는 건데 다만 그걸 찍어주면서 정리를 하는 특강은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할 거냐면 24, 그다음에 11월 7일 날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화내지 않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 문제가 안 풀려서 화가 난 거지. 내가 그걸 너무 많이 줘서 화가 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다만 문제가 안 풀리고 다만 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본인을 도와주는 나를 엄청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이제 쏘아붙이기 시작하시던데 그러면 이때 맞춰서 이제 복습을 하기 시작하면 자, 수목금을 따라가지 그지? 그러면 인강생들은 어제 배송이 출발해 갔다고요. 그럼 서울 지역은 오늘 갔을 거라고? 도서벽지 제주는 모르겠어. 언제? 금요일까지는 들어가겠지. 예? 근데 그걸 배송을 언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도 프린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복습을 토, 일, 월, 한대 교육학까지 들어가시면 이때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일정을 잘 짜셔야 돼. 그래서 복습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공장만 잘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 공장을 잘 돌리셔야지. 근데 한번 삐끄덕하면 전체 다 무너지지? 그럼 오늘 일단 내가 가져가는 시간은 파란색으로 언제 가져가지? 수요일날 가져간다 이거지. 가져갑니다 하는 거죠. 아침부터 오셔서 오늘 칠 걸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해설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자 목요일은 내일 아침부터 국교를 보세요. 9시, 10시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빨간색으로 체크하셨습니다. 국교를 하세요. 자, 오후에까지 제가 국교를 하지만 국교를 제일 빨리 마칠 거 아니야? 1시부터 해서 강의를 2개 정도 하면 4시 안에 마친다는 거지. 그럼 이 타임도 한번 비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자 문학을 합니다. 아침부터 문학을 보세요. 내가 내일 이번 주에 20년대까지 갖고 올 거니까 구조도 한 바퀴 돌리잖아. 그럼 다시 20년대까지 보는 거야. 해법 한 바퀴 돌렸으면 20년대까지 보는 거지. 누구까지? 20년대까지 김영랑 아까지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해설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 스터디를 하시면 이때 스터디를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3번이나 하나 스터디를 이제 스터디를 한 번만 하는 거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지. 다만 이 직강관리반이 스터디로 같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 스터디는 2가지 패턴이 있긴 해요. 나무라고 할 건데 문학 작품 구조도를 한 바퀴를 같이 보면서 가는 스터디도 있고 우리는 답안만 체크하면서 봅시다 라고 하는 스터디만 있으니 자 이때 답안만 체크하는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저녁에 이때 뭐 볼래? 뭐 볼까요? 어쨌든 이때 훑어보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걸 훑어보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기억의 파지 곡선에 맞춰서 정말 토할 것 같고 꼴도 보기 싫던데 이걸 훑어 가볍게 보시는 게 나아. 여기다가 더하는 사람은 뭐까지 더하느냐? 이 스터디 때 한 번 보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문학을 한 번 더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조금 더 누웠을 때 베고 자더라도 구조도를 베고 자더라도 더 본다 이거지. 그래서 끝까지 문학 하고 있는데 언제 쉴까요 선생님? 하시면 그래 이때 쉬자. 자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이때 쉬자. 이때 쉬자. 휴식인데 에? 비인간적인 거 알아. 근데 어떡해. 이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니까. 여러분들을. 휴식인데 몇 시까지 할까? 3시, 4시까지 부어라 마셔라. 큰일 나지? 어쨌든 12시에 안에는 아니야. 집에 가면 12시인데 어떻게 12시에 자. 몰라. 근데 이날 아침까지 잘 수 있는 일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날 해가지고 이날 하루 종일 잡자는 숙소의 공주도 아닌데 뭘 이렇게 자나. 왜 이렇게 청소를 하나. 고시원 청소를 하고 그만 하는 거지. 그럼 적어도 토요일 아침에 자기는 잤어. 그래도 뭐
식사는 하시고는 앉아야지. 밥을 먹고는 앉아야지. 점심 때는 앉아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복습을 하셔야지. 뭐부터 복습하신다? 빨리 점수를 올리는 파란색부터 복습을 하셔야지. 그런데 파란색만 오늘 한다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빨리 해야지. 나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 다 못할 거니까. 어? 가져올 건데. 문학을 언제 할 건데. 여기 내가 왜 뺐을까? 각종 개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개인사.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알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까지는 내가 집어넣지 않고 이 안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복습을 하는데 이 전체를 여분으로 빼놓을 수도 있어요. 못한 거 하는 시간이지. 모자란 거 하는 시간인지. 다 모자라나? 그러나 자 우리 교육학은 녹색으로 하긴 내가 너무 교육학을 너무 홀대하나?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그러나 교육하고 내가 항상 말하는데 뒤에서 총 들고 있어야 잘 되는 과목 아니냐? 어? 그래서 뒤에서 총 들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학원을 가시던가. 왜? 이날 자거든. 아침에 자거든. 이때도 봐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아침은 항상 출근하지 않으면 잔단 말이지. 휴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휴식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안 될 것 같으면 학원을 가라는 거지.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이렇게까지 녹색이 막 되진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교육학을 하겠죠. 내가 녹색으로 교육학을 이렇게 체크를 하였지만 폭발적 공부를 하시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 제일 싫던데. 1시간씩 볼 거야. 막 이런 거 난 좀 싫던데. 너무 신경 쓰이던데. 그래서 내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교육학을 하긴 하되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긴 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네. 그래도 뭐 하셔야 되지? 이날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한 번 더 치셔야 돼. 이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빨간색을 또 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파란색이 나와야 된다. 다시 파란색을 한 번 더 쳐야 된다. 다시 노란색을 쳐야 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자, 일단 이 저녁에는 파란색이 내일 시험 칠 거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는 거지. 그래서 다 노란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어쨌든 몇 시간 하는지 총량은 세셔야 합니다. 이제는 세셔야지. 자, 3,300원짜리 스탑워치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세지 말라고 시간을. 그리고 핸드폰 시간 타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로 가는 내 손가락 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하루에 자 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얘를 치우시는 거지. 이거 근데 이거 채우면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지. 8시간. 근데 아마 솔직히 6시간 하면 그냥 울고 싶다. 근데 이게 몸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11월 달이 되면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12시간 한대. 근데 이 총량의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는 것이 시험은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1만 시간까지 1년 열심히 해도 안 채워지긴 해. 그러나 일단은 이제 시간을 재지면서 이 안에 주도적으로 탄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할 것이냐. 전에는 설명을 했는데 그냥 구두로 하니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프린트물을 하나 더 파일에 올려놨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컬러풀해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동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 가면 자 일단 도표라고 하는 걸 하나 받게 되면 이걸 수강생 1인 1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자 1인 1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수강생들에게 다시 나갔다 라고 가는 거고 다시 밑에 가서 이것이 핵심이다를 사시면 신규 수강생들에게 나가는 걸로 들어갔고 이 전체 교육과정을 조망해서 바라보시는 거라서 제가 이 선긋기를 좀 하시면서 시키면서 묶어주는 거지. 성취 기준을 묶어주는 거지. 22개선까지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국교론 할 때는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목요일은 들고 오셔야 제가 이번 주에 합법 볼 거니까 합법 22개정을 한번 도표로 훑어보겠지. 그리고 들어가겠지. 자,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면 기존 한판 정리본의 마지막 최종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뭐 할 거냐면 최종 파이널 수강생 특강 6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특강을 듣겠다라고 하면 개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없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제가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했던 내용을 이 페이지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페이지 언급은 하면서 여러는 보지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이건 개별 선택으로 이 특강이 하는 교재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페이지는 불러드릴 건데 이 복습의 내용을 내가 오늘 문제풀이 했던 내용의 출제 요소를 여기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새 버전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나만의 단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료이다. 넘기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해설지를 공부하실 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 그러나 이 형광펜을 준비하셔서 전에 목차를 체크하던 걸 표지와 같이 파란색 계통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키워드, 답안의 키워드다 하는 붉은색 계통, 분홍색이 좋습니다. 연분홍으로 가시고 기출일 경우에 주황색, 그 다음 추가 부안 설명이다라고 하면 노란색이 되는 방식의 해설지든 답안지든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면 이런 패턴으로 답안지가 체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기시면 어떻게 될까? 해볼까? 내가 그 답안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답안지에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빨간색으로 쫙쫙. 나 노란색으로 뭐 쫙.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많이 적었어, 선생님.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빨간색이니까 그냥 칠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무조건 단어 중심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키워드 끊어서 짧게 쳐서 해설지에 없으면 그냥 일단 칠하지 않는다. 차이가 났을 때 칠하지 않는다. 마음의 위안으로 칠해봤자 별 도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것도 답일 수 있지? 있을 수 있지만 힌트와 연관시켜서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 답이 되기밖에 안 된다는 걸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일로 오시면 역시 이 자료도 잘 준비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제가 수업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라고 Q라고 박으면 이렇게 Q 표시를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 Q라고 체크하는 걸 무슨 색으로 하실래? 균등하게 하시면 되지. 근데 여기 있으면 12가지 색깔로 또 균등 파생되어서 이거는 선생님 큐, 이건 내 큐, 이건 내 친구 큐, 이거는 알아서 하시는 것만 돼. 그러다 내가 이건 키워드죠?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뭔 색깔로 하실래? 분홍색 계통으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 얘나 얘랑 다른가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 둘을 혼동하실 필요가 있나? 아무 때나 하시면 돼. 다만 중요의 큐를 체크하는 것과 그 단어의 나전달법, 폭력적 대화 이 단어를 다 박스로 칠해 놓으면 그 단어에 가서 쓴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형광펜을 사용하시고 이 신기하시는 택 붙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 교재에도 하더니 해설지에도 하나? 네. 근데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한 올해 신규 교재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전체 나온 세 교재들을 수업이 끝남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책들이 이게 내 책인데 이제 이 문제풀이를 위하여 내가 이 짓을 한 거야. 왜냐하면 균등하게 빨리 찾으려고. 그래서 이 책들이 곧 날아갈 것 같죠? 날개를 달고. 그래서 엄청 빨리 찾을 수 있어. 근데 이 법칙을 A4 한 박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해설지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나 여러분이라고 내 시간 없는 거 매 한 가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내가 체크해준 기입형만 서술형 오늘 서술형 6개를 풀었으니까 일단 서술형 6개는 붙이세요. 그래서 거기 네임펜으로 어떤 문제인지 쓰려고 하면 알아서 해. 다만 난 욕심을 내서 이 체계를 붙이고 다시 빨간색으로 서술형 6개에 대한 택을 붙이고 기입형은 노란색으로 붙여놨지만 난 파이널 특강할 거라서 해놨지만 여러분은 이 6개에 대한 서술형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빨리 한번 복습을 하려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목차의 기능을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걸 본다는 건데 더 중요하다 싶으시면 위에다 붙이는 거지. 또 위에다 붙일 수 있어. 붙이다 보면 다 붙이면 안 돼. 정말 선별해서 뽑는 거지. 내가 찍어주는 걸 위에다 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셔서 자 넘어가 보십니다 하는 거죠.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개별 공부 학습 필수 아이템 뭐로 자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 태그를 붙인다는 소리가 문제지와 해설지에 왜 저런 짓을 할까이지만 체계화를 다시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내가 찍어준 건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위에다 붙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선택하시면 돼.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건. 근데 자기가 진짜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은 건 또 다른 분홍색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건 조건이 어렵다. 이건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싶은 건 파란색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풀지 못한 추가 문제를 노란색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내가 추가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으면 다 붙이면 안 되겠지? 붙이지도 말지? 다만 그런데 가다가 제가 이 추가 문제는 진짜 부탁하는데 풀어보세요라고 내가 또 찍어줘요. 그럼 그건 또 붙여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해설지를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찍어준 것과 본인이 해설할 때 틀리면서 잘못 생각했던 것과 분류화시키는 걸 오늘 안에 끝내시면 돼. 그럼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그 작업이 다른 사람은 내가 간의 수공업을 하는 것처럼 비효율적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게 있겠지만 난 내 머릿속에서 음운의 체계, 음운의 음소, 자음, 모음, 은소라고 체계를 맞추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채점을 하시는데 이 식사하시고 오셔서 앉아서 채점하십시오. 자, 어떻게 채점할까요? 펜을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일단 파란색으로 표지를 하십니다. 색칠하세요. 그 다음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그 단어가 있을 때 빨간색으로 매기십니다. 지문 설명 계통은 노란색으로 체크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틀렸으면 칠하지 마라. 텅텅 남겨둔다는 거지. 마음이 좀 아플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키워드로 나의 답안지가 분홍색으로 도배되고 있는지 그 분홍색이 많아지시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점점 달라지면서 정비되는 내 답안지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칠하시면 안 되고 길게 쭉쭉 칠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채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자신이 쓴 두 번째 볼까요? 키워드가 해설지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르면 어떻게 할까? 다르면 수정 테이프로 그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말고 왜 숨기는 거지? 잘못 썼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수정 테이프 쓰지 말고 그 위에 좀 진한 사인펜 같은 게 있어요. 그지? 그걸로 덧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싹 다시 보시게 되면 그게 내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 요소만 키워드에 옮기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지? 별표야. 틀린 이유, 깨달음. 그걸 Q펜으로 적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요? 깨달음의 예시도 만들어 왔어 이제. 깨달음의 예시도 만들어 왔다고. 깨달음이란 이런 게 깨달음이지. 예? 화살표 가서 요런 깨달음으로 거의 완비돼. 그래서 내가 깨달음 적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적더라고. 답안지에 깨달음 적으라 하면 맨날 이게 키워드 표시라서 모두 다 키 부족 이렇게만 써놨어. 그 말고 더 있잖아. 없는데요, 선생님? 그래, 그 경우를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깨달음이란 항목화 시켰을 때 이거 추가 허용해도 될 것 같은 데를 파란색으로 칠해놓을 수도 있고 또 틀렸거나 작성 못한 것을 빨간색으로 답안지에다 다시 체크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초록색으로 적어 놓을 수도 있다. 즉 내가 적는 것도 색깔화 시키라 라는 거예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거면 돼. 깨달음 일단 조건을 못 나눴거나 1번 두 번째 정제된 점수가 있는 키워드가 아니구나 2번 키워드 부족이지만 이 키워드는 답이 안 된다는 거지. 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와 님과 이별하고의 차이는 있다는 거지. 네? 함께하지 못하는 건 죽을 수도 있고 달라. 그 다음 실수하지 않게도 깨달음이다 라는 거. 제일 안 되는 건 내가 지문과 관련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차용해서 가져오지 못했구나 라고 조건, 키워드, 지문 그리고 자기의 잔실수 이런 것들을 유용화시킬 수 있다. 해보다 보면 한 4회차쯤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유용화시켜서 본인이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다만 이 또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틀린 이유, 깨달음 이런 걸 옆에다가 적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점 보시면 만약 공부의 내용이 부족해도 그래서 답안을 바로 쓰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해설지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키워드를 구조화시켜 보는 거예요. 조직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싹 풀어봐도 되는데 그 시간까지 안 나시면 해설지를 먼저 공부한다는 관점으로 보셔도 실력은 많이 오르는 거지. 근데 풀려고 일단 직강생들을 모인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이렇게 채점을 끝내고 난 다음 이제 공부로 들어갑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해설을 하겠지?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서술형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 다음 사위사위를 삽입한다는 의미로 기입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갈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신이 푼 시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 자기가 풀면서 선을 막 그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내가 해설지를 문제지를 내가 보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듣는데 동일쌤이 끊는 선이랑 내가 원래 알아서 그어놓은 선이랑 일치하네? 그건 검은색으로 그대로 둔 거야. 뭐가 문제지? 본인들이 못 찾은 게 문제지. 또 뭐가 문제지? 내가 이게 중요한 힌트로 심어놨는데 찾으셨어요? 를 못 찾을 수도 있었지. 그걸 체크해 놓는 거예요. 문제지에다가.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둘이 다 같이 찾았으면 잘한 거고, 내가 체크해 주는데 선생님들이 못 찾을 수도 있는 거 있잖아. 이걸 단독으로 선으로 체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또 보셔서 내가 힌트로 집어줬던 부분도 다시 체크해 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 문제지의 선긋기의 목표는 찾지 못한 힌트를 한눈에 파악하여 그 힌트를 최대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문제가 지문 분석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근데 쓰는 시험을 지문 분석력으로 전환한다는 소리는 힌트를 무조건 숨긴다는 소리지, 절반은.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긋기를 통하여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선긋기 개별 테마를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오늘 6개를 푸셨으면 제가 4개를 찍어준단 말이지. 2개를 찍어준단 말이지. 그럼 그 2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다시, 여기 또 복습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2개 무슨 소리지? 일단 아침에 와서 문제를 풀었어. 집에서 풀었어. 그 다음 자, 해설을 듣기 직전에 채점을 한다는 거지. 들으면서 채점을 한다는 거지. 색펜으로 색칠을 하라는 거지. 해설을 들으면서 자, 해설 찍거나 월 문제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2개 중에 하나라도 이 선긋기를 구별해서 체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체크하라는 소리는 우리 둘이 같이 인신전심, 나는 했는데 여러분이 못한 거, 이건 쌤이 한 거고 이건 내가 한 건데, 그래서 이거 2개를 구분해서 색칠하라 라고 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 둘 다 같이 찾은 거 까만색일 거지. 그런데 쌤이 체크해 줬는데 본인이 못 찾은 게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잘 체크를 해놔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오늘 풀었던 이 문제지의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체크를 해줬다. 너무 바쁘다. 그럼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서 오늘 6개 푸셨는데 뒤에 답안지를 써야 되는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뒤에 이 정도 많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찍어준 서술형 4번 문제를 다시 가져가서 첫 번째 칸에는 다시 계열을 짜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풀었고 수업도 들었는데 선생님 또 하나 또 하셔야 돼. 하나를 계속 해보셔서 느는 게 낫지 여러 개를 하시는 건 별로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열을 짜고 이 계열에 따라 다시 4줄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이 4줄에 대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여기 한 칸 비우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채점을 했을 때 여기다가 깨달음이 적히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의 예시는 내가 아까 말해줬던 거대로 여기 안 보이겠다. 뒤에 안 보이겠다. 여기 개요를 쓰고 여기 4줄을 쓰고 2줄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채점을 했다는 거지. 이게 숙제예요. 이제 채점을 하고 난 다음 채점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자, 여기서 깨달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못 적인 건지 아니면 키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문 차용이 부족한 건지 내가 깨달음 예시 적어놨잖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각종 유형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기 싫어요. 그럼 벌써 봐봐. 본인 시험에서 한번 나랑 오늘 오전에 풀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이걸 한 번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 얘를 다시 한 번 더 한단 말이지. 여기 한 칸 비우고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거지. 한 문제만 해본다는 소리야. 그러면 보세요. 벌써 한 번 적었잖아. 2번 적었잖아. 그날 동시에 하실 거면 3번째 적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4분 걸렸으면 이건 몇 분? 2분 걸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다가 시간도 적는다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난 다음 진짜 신기하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을 것 같지만 3번째 적어도 달리 나와요. 달리 나온다고. 구술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채점하지 않더라도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집중 수정해서 갔다라고 하면 이 두루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달라졌는지만 적어오는 거예요. 영역별로 한 문제씩인데, 자, 이걸 어디서 한다? 직관관리반에서 숙제검사처럼 할 거라는 거지. 이걸 해내실 자신, 일주일에 3문제를 해서 꾸준히 문제지와 함께 내가 문제지 선 연결 체크한 걸 되게 검사한단 말이지. 그것을 할 생각이 있으면 저 직관관리반에서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똑같죠? 보세요. 4개 찍어준 문제 하나를 서술형 작성, 오늘 의문론적 강도 서술형 4번을 제가 찍어주면 다시 한 번 더 조건을 써보고 다시 4줄 쓰고 채점하고 다시 한 번 더 써보는데 이 둘의 연관관계를 중간에 쓴다는 소리예요. 서술형 4번을 개요를 쓰고 다시 한 번 더 적어보고 채점하고 채점하면서 이상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쓰고 이 둘의 연관관계를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적는다는 거지. 이걸 영역별로 한 문제씩이라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결과물이, 자, 또 일단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지. 물론 오늘 문제에 대한 건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이 사람은 원래 좀 초수생인데 이 전공 70이 나오면서 내가 이거 너 뭐냐? 내가 이러면서 이제 7월 문풀 모의고사 때부터서 너는 답안 작성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거 안 해도 되겠다. 너는 여기에 끝장을 봐라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4번씩 이렇게 한 3번씩 쓴 건 없어. 왜냐면 공식을 알기 때문에 4번씩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 처음에는 썼겠지. 자, 어떠한 문제지가 있으면 이게 내가 오늘 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1번 개요를 쓰는 거예요. 아주 조직화시켜 쓰는 거예요. 2번은 따라다니면서 성긋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성긋기 답안을 힌트로 해서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3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지 안에 이 해설지를 따로 안 봐도 될 정도로 다 있는 거지. 이 모든 문제를 거의 그렇게 하여 파일화 시킨다는 소리는 컴퓨터의 파일화가 아니라 내가 준 문제를 내가 따라 해볼게. 내 앞에 앉아서 좀 따라 해줘야 된다. 나 앞에 앉아서 그러면 내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한 3번 그러면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기, 눈을 안 마주치기 시작하지. 그런 자료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자료인데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 꾸객 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문제집 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좀 왜 이러시는 거 찝어오라니까 제발 찝어라도 오라니까 집게라는 좋은 기능으로. 그래서 이걸 쫙 모으게 되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기는 거지. 이 문제지에. 그래서 이걸 다 일주일 내내 복습을 하는 거지. 이 문제지에 복습을 하는 거지. 내가 준 문제지를.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 자, 이 문제를 쭉 풀고 이렇게 답안을 쓴 거예요. 그치? 이건 본 시험, 본래 앉아서 우리랑 같이 풀 때 시험 시간, 내가 1시간 반 줄 때 푼 거겠지? 그다음 자, 풀고 난 다음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채점을 한 거죠? 이제 보이시지? 색깔이 보이시지? 그럼 이제 어떻게 배겼는지 보고. 지금 이 안에서 보세요. 이게 채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파란색의 표지가 완성된 거지. 다시 보세요. 그 다음 분홍색의 키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난 다음 노란색에 지문이 들어가 있는 공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패턴으로 가면서 여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표지 잉여다 라고 나름대로 뭔가 위에다 써놨지. 또 이 문제에 따라서 이거 내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라고 써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다 라고 뭔가 자기가 채점을 해놨지. 그리고 난 다음 요 키워드가 좀 바로 부족한데 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3번 체크를 했지. 그런데 다시 사이펜으로 뭔가를 잘못 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뭔가를 체크를 했지. 이 요소들을 이 해당하는 챕터에 맞춰서 한 판에 옮기는 거지. 왜 나기는 그 키워드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키워드가 맥락화되어 있는 거지. 어떤 문제 상황일 때 이 키워드를 써야만 했었는 것인데 자,
다시 오늘 푼 문법을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문법이 이게 제일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 일단,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파란색으로 이 문제 배열이 이 3주차 아니겠어? 채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보편성 의존 명사, 대명사, 그리고 난 다음 대명사에서의 지시 대명사,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이 파란색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떤 문제야? 라고 파란색으로 직관적으로 따다다닥 체크를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노란색은 이 문제에서 연관되는 설명들을 쭉 체크했지만 여기서 자기가 틀렸거나 제일 포인트라고 집을 수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체크를 해놨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이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게 본인이 공부를 여기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기입형이었는데, 그러니 서술형은 어떻게 했다? 연결 옆에다가 키워드 쓸 수도 있고 다시 관련되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뭐다? 넘기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지. 꼭 여기다가 답안을 쓰진 않았다는 거지. 답안을 어디다 썼다? 여기다가 쓰면서 지나가면서 풀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풀면 다시 이렇게 이 4주차 같구나 까지 갔으면 이 안에 지금 거의 문법은 파란색과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일괄하면서 내려가지. 그래서 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지. 그래서 또 틀린 데는 체크를 해놓고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구성인 거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제일 필요한 문학에서도 이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소스, 모티프를 위해 이 문제의 출제 요소를 내가 언급해주면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건국신화의 특징과 하소 모티프의 특징이다라고 적어놓은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이 문제와 연관되는 요소들이 지문 속에 이어져 있는 것들을 서로 다 선으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해볼까요? 이쪽에 가셔서 니은에 해당하는 형식적 특성을, 이 말을 보기에서의 신성한 혈통으로 제가 색깔별로 갈 수 있다 이거야. 다시 가서 그건 이 녹색이 여기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녹색끼리 같은 한 세트다를 자기가 보려고 체크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색깔별 같이 가는 걸 그렇게 추천해 하지만 잘 하시라는 게 색깔도 한정이 있지. 뭔 소리냐? 어차피 세 가지 계통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응? 파란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과 주황색 계열을. 근데 이게 알록달록 너무 가시면 또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패턴대로 지문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었다라는 거고, 옆에다가 키워드와 관련 이론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적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표지 지문 키워드로 채점하고 여기다 덧대고, 그 다음 여기서 못 쓴 키워드가 있을 때는 여기다 다시 옮겨놓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 또 넘겨볼까요? 현대문학으로 가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선 긋기의 결정판 아니야? 자, 이 선을 잘 보는 거였어요. 이 효과가 내 머릿속에 있는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몰라. 여러분이 몰라. 다만 선의 과정을 보라는 거지. 이걸 내가 머릿속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온 힌트를 보기에서 관통하여 다시 그 내용이 지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루틴을, 이게 바로 사고의 연결고리라고. 그것이 밑에 있는 키워드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걸 키워드 여기서 쓴 거, 여기서 이게 뭐 꺼적꺼적 썼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는 걸 시험장에서는 바로 못 찾더라도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누구랑 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해드리면 따라 옮겨 적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온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보셨을 때도 똑같은 색깔별로 체크를 하고 다시 여기다 빨간색으로 덧대면서 여기다 더 써놓고 포인트를, 추가 내용들을 더 주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자, 또 가보시면 현대소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시작하여 지문을 관통해서 가서 계속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소설 영역은 이거 안 읽힌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별 잉여 없이 지문이 들어갈 거라고. 그 지문을 균등 배분하여 해당하는 답을 옆에 간단하게 정비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영역보다. 아니면
이 지문의 핵심 요소를 옆에다 쓰셔야 돼. 그래서 소설 영역은 이 지문 옆에 관련되는 키워드를 도출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안 떠오르는데 어떡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교재를 다시 읽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감 수용하고 내가 푸는 기술을 습득하여 이 자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얘를 난도질하면서 형식사 있게 구조화시켜 형식화시켜 반복해서 봐서 스킬을 습득하여 일단 내가 한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걸 뽑아낸 자료를 가지고 내 것으로 가면서 이 스킬을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이 자료들을 모아보시는 거였어요. 모으면서 이 선긋기를 집중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로 들어가면 이제 이 학습법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본인의 학습 일정표를 균등하게 반복해서 가시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시면 안 돼. 지금은 국교 복습이야. 지금은 문법 복습이야. 지금은 문학 복습이야. 라고 그냥 일주일을 아주 반복적 루틴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돌리면서. 시간에 맞추어서. 두 번째는 일단 해설지를 푸는 게 안 되면 본다. 그런데 보는 것이 이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방법화 시켜서 봐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답안지에 적는 것도 안 되면 답안지에 안 적고 어떻게 문제지에 개요만 끄적끄적 만드시고 키워드만 인출만 해 놓으시는데 내가 이 키워드를 뽑아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지문에 체크하는 것 정도만이라도 하신다. 이게 1단계 초수생들이 해야 될 것이야. 아, 나는 줄글이 안 적히니까 답안지에는 적을 거야. 라고 하시면 답안지에 적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채점하신다. 그러고 난 다음 난 줄글이 안 되니까 답안지에 적고 채점했는데 쌤이 찍어주는 문제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영역당 한 문제씩이라도 반복해서 써보는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게 이름하여 답안 작성 연습을 한다. 난 근데 궁극적으로 이건 다 밀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차후 버전, 마지막 버전은 문제지로 성긋기를 하는 이 핵심적 복습을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다. 라고. 이걸 잘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잘 균등하게 다시 차등됐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근데 쓸 거면 채점하고 찍어주는 문제는 2번씩 써본다는 걸 하라는 거고. 이건 하시라는 걸 한 거지. 그래서 이 견본대로 간 거다. 라고. 이제 이걸 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자 이렇게 자료로 넣어서 이렇게 이 직강생들한테는 이렇게 작았으니 이렇게 나갔으니 저걸 검사를 받으면서 하실 분들은 이제 남는 거예요. 수업 마치시고. 잘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체크를 동그라미를 이게 진짜 내가 상반기에는 그냥 이 검사를 별로 안 했는데 이젠 이 직강관리반에서는 네, 체크를 할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찍어준 문제들에 대해서 주차별로 했는지를 동그라미로 해서 이거를 들고 저한테 앉으십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는지를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까지 생각하셔서 오늘 수업 마치시고 직강관리반 남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그때 스터디도 남아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10분만 쉬시고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2강으로 가겠습니다.